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급락했죠. 나스닥이 2.7%, 다우다 1%대 중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다우는 한 0.45%, 나스닥은 플러스까지 나는 상황이 났죠. 급락 그 반등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급락 이유는 요즘 조기 긴축 우려가 시장에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있었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1.8%까지 급등을 합니다. 물론 끝날 때는 1.77% 부분에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장중 1.8%가 되면서 주가는 폭락을 했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단기 하락폭이 컸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의 저가 매수가 시장에 유입됐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긴축을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는데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요, 어저께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금리 인상 3번, FOMC 회의에서 3번 한다고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4번, 369, 12 4번을 언급하네요. 제가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 먼저 언급했죠. 4번을 할 거다. 369, 12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은행에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JP 모건 CEO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죠. 큰 폭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약속이 어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한 달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서 그 트레이더들이요. 그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76%, 일주일 전보다 14%가 늘어났어요. 그럼 3월에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보통 한 50%에서 60% 사이가 되면은 아리까리 한 70% 넘어버리면은 거의 100% 하더라고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인 부분인데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단기 큰 폭 하락의 저가 매수.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왜냐? 아직 긴축이 안 됐어요. 아직 이번에는 QT. 양적 완화를 했던 것마저도 걷어들이는. 그걸 진행을 7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그 7월도 안 믿습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을 왜 자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잘 생성이 안 돼요. 인플레이션 쉽게 안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쌓여서 나옵니다. 뚝이 붕괴될 때 아주 서서히 금이 가죠. 아무리 복구를 해도 다 붕괴가 됐을 때는 그거는 붕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부서졌을 때는. 내구성이 다 무너졌을 때는. 인플레이션 똑같아요. 서서히 올리는데 이게 탁 터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막는데 금리 인상하고도 1년은 걸릴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1년 넘게 걸릴 겁니다. 금방 훅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닌 것처럼 자꾸 슬슬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거죠. 그것 때문에 연준의 지역 총재들, 그렇죠? 옛날에 보스턴의 로젠그렌이라든가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라든가, 그렇죠? 클리블랜드의 에스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요구를 했어요. 지금 위험하다.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 근데 그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투표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FOMC도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2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뭐 7%, 6.8% 나왔더니 7%보다 예상치보다 낮았어 해가지고 뭐 예상부합 신고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죠. 왜냐? 예상 부합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터지는 과정이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시장에 눈가리기를 하는데 그걸 넘어가는 시장도 참 문제죠. 투자가들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미국이 조기 긴축 우려로 해서 하락이 맞는데 단기 큰 폭 하락이라는 인식으로 저가 매수한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급락 반등을 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아질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아닌 거고 금리 인상이 늦춰질 거다. 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기간에 너무 많이 10% 빠졌어. 이게 살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14년 동안 올라온 거는 어디로 갔을까요? 14년 동안 올라온 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다우는 지금 나오지 않는 나스닥은 플러스가 났어요.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이 월봉이거든요. 이 계속 올랐잖아요. 여기서 요거 내린 거 없어요. 단기 예를 들어서 이 월봉인데요. 다우 요 저점 뭐 33,000 밑으로 와가지고 한 이 정도 왔을 땐 단기 저점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은 그냥 꼭지거든요. 단기 저점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먼 거리인데 이런 인식이 팽배해졌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고점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오른 건 생각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빠졌다 그러면 20 뭐 월선 뭐 이 정도까지 빠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점이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지금은 뭐 20월선을 간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저점 매수 이런 언급이 나오니까 좀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나스닥이거든요. 제가 120에서는 일단 깨지고 여기서 선바다냐 믿지 마라. 근데 지금 딱 고사리가 뭐가 있냐면 200일선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200일선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죠. 근데 보시면 지금 21선이요. 21선이 얼마냐면 15,419고요. 60일선이 15,50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대두쳤어요. 근데 200일선에서 지지력을 보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들어온 거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다. 근데 참고로 이 미국 시장이요. 과거를 한번 쭉 돌아가 보면 200일선은 온 적이 없어요. 그죠? 단 한 번도 200일선은 온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작년 그 전년부터 200일선 근처는 온 적이 없어요. 다 120일선 지지력 있죠? 여기도 한 번, 여기도 두 번, 여기도 세 번, 여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깨졌어요. 그리고 200일선 지지거든요. 200일선 지지력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다. 200일선 지지력인데 20에서 60선 대대가 쳤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아마도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뭐 애널들의 발언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스나스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가요. 어저께 그 야간에서도 1199원 80전인가 갔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1200 전후에서 이제 이대로 괜찮을까 생각해봐야겠죠. 원달러는 주가와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원달러는 주가가 반비례해요. 어떤 분들은 원달러에 대해서 원달러가 올라가면 우리 수출 기업인데 엄청 좋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수입을 안 하나요? 수입을 안 해야 되나요? 안 하면 되지. 수입 안 하면 가공 제품이 나오나요? 원재료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필품 같은 거 외에는 수입을 못해. 그런 걸 줄일 수 있지만 원자재 가공에 대한 그거는 어려워요. 그리고 수입 기업들은 거의 뭐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균형이. 그때 원달러는 적절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원달러는 지금 1200원은 1200원인데 주가가 안 빠지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이상한 거고. 지금 원달러는 우리나라는 적정 원달러는 1100원 전후해야 돼요. 그 정도 선에서 경제 화랑을 받으면서 적절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1200 올랐었다는 거 이 자체가 지금 시장은 위험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원달러 반영은 좀 늦을 수가 있어요. 바로 아니라 약간 늦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보면은 근데 결국 나중에는 수렴합니다. 주가와. 결국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의 대부분 수렴했습니다. 원달러가 폭락해갖고 수렴하든 주가가 폭락해서 수렴하든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속일 수가 없다. 시간차가 약간 차이가 날 뿐이다. 이런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데 순매수로 기관이 어제도 팔았어요. 기관이 어제도 팔았는데요. 기관 보시면 어제도 4,900 계속 팔죠. 기관이 작년 배당락 받고
받았으니까 이제 물량을 털어낸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털어내고 있어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이게 지금 화두죠. 왜? 이번 시장 지금 외국인들이 요즘 받아줬잖아요. 근데도 못 가잖아요. 기관이 계속 파니까. 그죠? 이 외국인도 삼성전자에 몰렸어요. 삼성전자 빼면 없어요. 삼성전자에 몰렸어요. 삼성전자 하나만 억지로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근데 기관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FMCA가 끝나야 1월 FMCA 끝나야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그 생각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주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1월 달에 FMCA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매파들이 투표권을 쥐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월에 안 하면 일단 3월에 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저는 다시 투표권 가진 사람 첫 번째 회의를 가죠. 그러니까 그 회의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회의는 아니고 3월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러면 3월에 한다고 칠 수 있죠. 그러면 2달 정도는 또 기관들이 시장을 뭐 누빌 수 있겠죠. 하지만 첫 번째 달에서 첫 번째 회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FOMC 회의 끝나야 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기관의 순매수가 시장에 필요한 것으로 좀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리스크가 수반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